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곧 2021 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의 사회를 맡은 광주교대 기획팀장 정금호입니다. 우선 바쁜 와중에도 금일 성과포럼을 빛내주기 위해 포럼 현장과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참석하고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에서는 대학 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 발표를 하고 약 15분간 휴식 후에 두 번째 섹션인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광주교육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 최도성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총장님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의 재정 지원 사업을 현재 하고 있죠. 하나는 육상 사업, 우리가 또 혁신 사업 이렇게 부르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사업이 저희 대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대학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기준 또는 주춧돌, 지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스스로도 학교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지난 2021년 동안도 이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또 나름 성과를 거두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서로 간에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2022년 진행될 사업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이 행사가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어떤 기틀, 토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참여해왔던 부서의 모든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해왔던 학생들, 그리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교수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 재정지원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계신 김성곤 기획처장님께서 2021년도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주요 성과 및 실적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대학 재정지원사업 성과 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교육 혁신의 중요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의 적시 양성과 인재 양성 체제 혁신을 위해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의 지속화 및 고도화의 추진이 기묘한 시점입니다. 둘째, 대학의 열악한 미래 투자 여력입니다. 학령 인구의 급감 및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대학의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대학의 신규 투자 여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셋째, 지방대학 중심의 위기 가속화입니다. 학생 및 충원은 지방대로 집중되었고 지방대학의 재정 여건은 날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불균형도 심화된 상황입니다. 넷째, 대학의 국제 경쟁력 약화입니다. 따라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목적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서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혁신 사업 비전은 미래 사회에 대비한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에 있습니다. 그 목표로는 첫째, 현장 교육 주도 창의 융합형 교원 양성입니다. 둘째, 융복합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연구 경쟁력 강화입니다. 셋째, 미래교육 대비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교육 공동체 구축에 있습니다. 저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중점 과제로 추진한 사항은 첫째,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 분야는 교육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5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연구혁신 분야에는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는 4개의 프로그램에 2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저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2021년 3차 년도 사업비 총액이 10억 8,400만 원이고 지금까지 총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얻은 주요 성과는 첫째, 대학 자율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교육을 주도하는 창의 융합형 초등교원 양성체제 구축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율적인 사업비 활용을 통해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였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대학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상 상영은 약 7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 다문화 사회 예비교사 양성 IGT 글로벌 모의 수업 프로그램을 주제로 교육문화원장님을 대신하여 최혜원 교육문화원 팀장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문화원 팀장 최혜원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에서는 2021 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예비교사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독도체험관 다문화체험관을 활용한 취약계층 문화예술 역량 강화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IGT 글로벌 모의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021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된 IGT 글로벌 모의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및 목표, 그리고 사업 개요, 추진 일정 및 내용, 주요 성과 및 성공 요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21 10월 연합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3% 시대, 서울 한 중학교는 10명 중 4명꼴. 그 다음 무등일보를 보시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증가, 광주시 교육청 다문화 교육 내실화를 위해 나섰다 라는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가운데 5% 이상이 외국인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속해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다문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예비 교사들에게도 더욱 다양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IGT 글로벌 모의 수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목표입니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내 교육 현장의 급격한 글로벌 다문화화에 따라 예비 교사들에게 다문화 인식 개선 및 글로벌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을 목표로, 그리고 글로벌 다문화 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학습 기회와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연구 경험을 제공을 목표로, 그리고 현장 교육 주도, 창의 융합형 교사 양성 및 교육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교육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개요입니다. 네, IGT 대회는 I am a Global Teacher의 약자로 예비 교사들을 글로벌 교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모의 수업 시연, 그리고 글로벌 수업 비평, 그리고 다문화 교육 프로젝트 발표와 같이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벌 모의 수업 시연은 3명이 한 팀을 이뤄서 글로벌 다문화 주제로 한 개 교과 또는 교과를 융합하여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수업 시연하는 대회입니다. 다음 글로벌 수업 비평 같은 경우는 개인별 참가로 글로벌 모의 수업 시연하는 시연자의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 비평문을 작성하는 대회입니다. 다음 다문화 교육 프로젝트 발표 같은 경우는 3명의 팀을 이뤄서 다문화 교육 관련 자유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네, 그러면 IGT 대회의 추진 일정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회 공고 및 사전 교육을 하고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참가자 코칭을 하고 대회 및 시상, 그리고 저희는 대회가 끝난 후에 코칭 교사와 참가 학생과의 사후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 대회를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대회 자료집을 제작함으로써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먼저 대회 공고입니다. 저희가 대회 공고를 냈을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정보가 부족해서인지 참가 신청하는 학생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 모집을 했는데요. 가운데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 학생들이 메리트를 느낄 만한 내용을 문구로 작성을 했습니다.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총장상을 주겠다. 그리고 교수 및 현직 교사의 1대1 코칭을 해주겠다. 그리고 전국 IGT 진출 시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학생들이 호감을 느낄 만한 내용으로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다행히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을 다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전 교육입니다. 저희는 사전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교육이라는 것은 대회 취지를 알리고 학생들에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전 교육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있었는데요. 현장 교사 중에 특히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 선도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교사를 선정해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못 올 거를 예상을 해서 사전 교육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은 IGT 접수 기간 동안 수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이렇게 사전 교육을 받고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팀을 이뤄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모의 수업 시험 같은 경우는 수업 계획서, 그리고 다문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참가 신청서를 제출받고 서류 심사 후에 참가자로 확정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칭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코칭 교사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으로 현장 교사 교수 코칭이 이루어졌고 코칭 결과 보고 마지막으로 대회 전에 사전 리허설 지도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참가자 코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코칭 내용을 보시면 저희 교육문화원장님 주재로 코칭 교사 사전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코칭 교사들에게 IGT 대회 추진 계획과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코칭 교사들의 역할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가팀이 제출한 수업 지도안과 연구 계획서 주제에 따라 적합한 코칭 교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당 한 명의 코칭 교사 또는 다문화 교육 프로젝트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의 특수성 때문에 코칭 교사 플러스 자문 교수를 배정을 해서 한 팀당 총 5번 내지 6번 코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칭 교사들에게 코칭 전후 변화 과정을 기록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저희 김규성 선생님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대회 개최 전에 사전 리허설을 별도로 실시하고 리허설 장면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전 리허설까지 마치고 10월 14일 IGT 교내 대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일정으로 대회 및 시상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작년에 개최한 IGT 대회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가슴 따뜻한 글로벌 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거 좀 울리네요. 다음은 그 주요 성과 및 성공 요인입니다. 네,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는 IGT 교내 대회를 개최해서 글로벌 모의 수업 시연 6팀, 다문화 교육 프로젝트 발표 1팀, 그리고 글로벌 수업 비평 21명을 선발하고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IGT 교내 대회는 2020년도에 처음 교육문화원에서 시작을 해서 작년에 두 번째로 교내 대회를 개최하였는데요. 교내 대회 2년 만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전국 교사대 학생들이 참가하는 IGT 전국대회에 나가서 저희 학생들이 전 부분에 걸쳐 수상을 했는데요. 그것도 대상, 우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대해서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전 역량 3.58에서 사후 역량 4.42로 예비교사 창의 융합 역량이 23%나 향상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 성공 요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 성과 포럼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4가지 성공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이게 이제 학생들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사 일정과 전국 IGT 일정을 고려해서 짜임새 있게 사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학생들 모집이 좀 덜 된다든지 하는 이런 변수가 있더라도 계획에 차질이 없이 여유 있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교육과 참가자 코칭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섭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갖춘 지역의 현장 교사와 전문 지도교수 위촉을 통해서 참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코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대회 그 심사위원분들께서 저희 교수님이 심사평을 해주셨는데요. 심사평을 IGT 전국대회에 출전할 학생들에게 피드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전국대회에 출전을 했는데요. 아마 이러한 노력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전국 IGT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성과를 언론에서 보도해 준 기사입니다. 네, 시사 매거진 현장 뉴스, 그리고 연합뉴스, 뉴스그룹 NGTV 등등 이렇게 많은 언론사에서 기사를 내주셨는데요. BBS 뉴스를 보시면 광주교대 예비교사들 전국 IGT 대회 호령, 이 기사 제목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뿌듯했습니다. 네, 우리 교육문화원에서는 다문화를 한문화로라는 캐치프라이즈로 예비교사의 글로벌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화가 하나의 문화이자 한국의 문화가 되어 우리의 문화 속 한 덩어리로 존중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의 캐치프라이즈를 소개해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원에서 발표하신 주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성과 포럼이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접속자가 약 4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올라온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교육문화원에서는 예비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IGT 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이제 후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처음에는 IGT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게 막연하고 힘들었는데 코칭 교사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 대회가 팀을 이뤄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들과 함께 수업을 짜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하는 후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문화원에서는 이 좋은 프로그램을 올해도 좀 확대를 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예비교사의 다문화 멘토링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이제 사전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전 교육,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19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저하됐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의 한글 해득 지도 방안이라든지 수학 기초학력 증진 방안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사전 교육을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 교육을 위한 추진 기반 강화를 주제로 미래교육센터 서미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전에 미래교육센터장님의 관련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미래교육센터에서 작년 혁신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무자인 서미림 선생님께서 발표하기 전에 간단히 그 내역을 좀 제가 안내를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미림 실무자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보직자 교수님들은 잘 아시고 계시는데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그 학생들이나 또 직원 선생님들께서 미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미래교육센터는 2021년 4월에 교육부에서 공모를 하였고 신청을 하여서 선정이 된 이후에 7월부터 우리 그 시설과 장비를 마련을 하고 2021년 11월에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네, 개소식을 하는 것과 동시에 4가지의 프로그램을 미래 교육을 위한 예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성과 중에 혁신 사업에서 했던 2가지 사업을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1년에 시작한 이 미래교육센터는 전국 국공립 28개의 그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학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이제 그렇게 저희 대학은 시작을 했고 22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시 교육부에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그 2가지의 작년에는 혁신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전산원의 미래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서미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교육센터에서 운영한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장에서 보이시는 그 아래 사진이 지금 저희가 구축한 미래교육센터의 잠깐 배경으로 담아놓은 모습입니다. 제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혁신지원 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혁신지원 사업을 수행한 곳이 미래교육센터입니다. 근데 미래교육센터가 작년에 지금 11월 달에 이제 구축이 된 거라서 이 미래교육센터가 어떻게 해서 구축이 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게 되면 혁신지원 사업에서 수행했었던 사업 2가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센터에서 운영한 혁신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원격 온라인 교육 추진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수업 탐구 대회 중에서 비대면 분야를 저희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원격 온라인 교육 추진 프로젝트는 예비교원들의 원격 온라인 교육 제공을 통해서 원격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 원격 온라인 교육 추진 프로젝트는 저희 미래교육센터가 작년에 주력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조금 더 그 주력했던 부분은 학생들이나 그리고 예비교사들이나 뭐 현직 교사들의 원격 교육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췄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했었고, 저희 혁신지원 사업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매칭되는 저희가 좀 중점을 많이 둔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거와 같은 선상에 있는 좋은 수업 탐구대회 비대면 분야는 비대면 좋은 수업 탐구대회가 원래는 대면 분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위에 있는 원격 온라인 교육 추진 프로젝트에서 운영이 됐었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 미술 과목으로 좋은 수업 탐구대회에 참여를 하여서 그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센터가 구축된 거는 방금 전에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지만, 지금 전국에 있는 사범대와 교원대가 전부 다 그 미래에 다가오는 환경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저희 미래교육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교육센터는 저희 대학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에 다 걸쳐져 있는데, 그 미래교육센터를 통해서 대학과 그리고 대학에 있는 예비교사와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서 결국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금 담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의 그 구성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지금 미래교육센터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곳이 정보전산원에 들어있는 정보전산원 멤버들과, 그리고 이번에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진행한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으로 선발된 지원단 선생님 아랫분 6분과, 그리고 교무처장님, 총무처장님, 기획처장님, 그리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과 같이 함께 이렇게 지금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함께 이 조직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식도를 잠깐 보시게 되시면 이제 크게 5가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돼서 입구까지 저희가 확장을 하여서 이제 미래교육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입구이면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영상은 이제 교육적인 역사 콘텐츠를 복도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라운지는 지금 이렇게 열린 학습 환경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띵킹룸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토론이랄지 아니면은 기자재랄지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이커스룸이라고 해서 1인 전용 부스실인데요. 학생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원격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는 전에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걸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확장을 시켰는데요. 지금은 동아리, 그다음에 학과, 여러 학생들이 지금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홍보 영상이랄지 아니면은 성과 발표이랄지 여러 가지 활용도를 쓰고 있어서 지금 스튜디오가 앞으로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rum은 지금 저희 온라인 시스템이 실시간 온라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기자재가 좀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저희 미래교육센터에서 원격 온라인 교육 추진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교원이라 현직 교원들의 원격 교육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력으로 삼아서 목표를 잡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크게 프로그램을 주제는 3가지로 해가지고 영상은 6가지를 만들어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상 LMS 이러닝 시스템에다가 영상을 탑재하여서 전체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지금 대학이 가지고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등교사 선생님들이 팁으로 알려주신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 이학습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세 가지 테마를 잡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었을 때는 전체 학생들 중에서 20% 정도를 목표를 잡았었는데 총에서 463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과율이 높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했어서 학생들이 또 이런 원격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 사후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을 때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80% 이상, 85% 이상 학생들이 저희 원격 수업 온라인 그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학습터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랄지 그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수업 탐구 대회 이제 비대면 분야를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요. 좋은 수업 탐구 대회는 지금 저희가 총 올해로 작년 2021년으로 제11회로 역사 깊은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여기 대학에 있는 지도교수와 예비교원과 현직 교사들이 같이 삼박자가 되어서 예비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잘 만들 수 있을지를 서로 고민하면서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만드는 거를 대학 교수와 그다음에 현직 교사가 같이 도와주어서 이제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비대면 수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었고, 수업이 실현이 되는 부분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수업 실현은 저희가 기존에 구축하였었던 이러닝 스튜디오에서 수업 실현하는 사람들은 거기 참여를 했고요. 수업 비평과 수업 참관은 미래교육센터 스튜디오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지금 그 부설초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저희 미래교육센터로 와서 수업을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센터 라운지나 컨퍼런스룸, 띵킹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수업 실현은 이제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1번부터 4번으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 수업 실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업 비평은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을 통해 가지고 수업 비평과 수업 참관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 학생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물론 가장 좋았던 환경은 각각 집에서 참여를 하면 좋았었지만 2학기 때 부설초등학교나 광주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가 다 대면 수업으로 변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런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비대면 분야를 가지고 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다 끝나고 나섰을 때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설문조사에서 결과는 다음과 같았었습니다. 물론 올해 좋은 수업 탐구대회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67% 이상이 참여를 하고 싶다. 나도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비대면 분야로 참여를 했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았는가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비대면 분야를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었었다. 그리고 대회 당일날 보조 운영팀이 굉장히 좋았었다. 그리고 교사 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꼽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 미래교육 추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미래교육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서미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온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서미림 선생님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짧은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참여할 거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지금 6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3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4주에서 5주밖에 없었다는 점. 두 번째는 미래교센터나 대학에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자 했었던 점. 세 번째는 원격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대학 교수님이 아니라 현직 교사 선생님이 소개해주면 어떨까라는 점에서 이제 접근했던 거고요. 네 번째는 4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됐었을 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학습터나 이제 그 이학습터 사용하는 방법이랄지 소개를 현직 교사 선생님이 해주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게 됐었고 운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미래교육센터를 위한 예비교사들의 기반을 다지는 해를 삼았었고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예비교원들이 미래교육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서미림 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학 혁신지원 사업 비교과 프로그램 체험 수기에 대한 학생 인터뷰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약 2분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GT 글로벌 모의 수업 프로그램 중에서 다문화 프로젝트 발표 대회 부문에서 교내대회, 전국대회 대상을 수상한 정지우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다문화 교육에 무척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서 해당 대회가 되게 매력적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재단에 정말 열정적으로 이제 임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조금 큰 규모의 연구를 아직 제가 2학년일 때 이제 진행을 하겠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많았고 조금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많이 도움도 주시고 또 현장 교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티칭도 받으면서 되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있어서는 제 나중에 교사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서 이걸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IGT 대회를 개최해 주신 것에 저희가 참여를 하긴 했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행사가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좋은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광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이런 소중한 기회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도 2학기부터 21년도 2학기까지 모든 스라벨 프로그램을 참여한 미술교육과의 20학번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스라벨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요가, 필라테스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스라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혼자서 운동하면서 잘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들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라벨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분들을 초빙해 주셔서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셨고 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운동 수행력이 많이 증진되어서 참여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머신 수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조금 풀리게 되면 외부에서 다른 강사분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인 대학 혁신지원 사업 우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휴식 후에 3시부터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 사례 발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인 육성지원사업 성과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권 기획처장님께서 2021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주요 성과 및 실적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은 고등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립으로서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으로서의 교육, 연구,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설립 목적 및 지역 여건 등 국립대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기여 및 교육, 연구,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국립대 육성사업의 사업 목적은 모든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서 국립대학을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의 비전은 시대를 이끄는 미래형 초등교원 양성대학 실현에 두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국립대 육성사업을 통해서 얻은 성과는 첫째, 교원 양성대학으로서 사회적 기여 및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인재 및 취약계층 학생 학습 지원 및 진로 지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전임교원의 교육 연구 역량, 그리고 예비교원의 미래교사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중점 추진 과제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기여 분야에는 3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분야에는 1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및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는 1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에는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이 사립대와 차별되는 국립대 고유의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예산은 4억 3,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의 2021년도 4차년도 육성사업비는 총액이 11억 6천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3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실적은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익대학 육성사업 역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학 구성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첫 번째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최원호 도서관장님께서 예비교사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도서관 공간 개선 사업과 관련한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최원호입니다. 2021 공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포럼 중에 하나로 도서관에서는 예비교사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도서관 공간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지속가능 발전 사회라는 그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제를 제시한 것이고, 그 중심에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있습니다. ESD입니다. ESD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필수 요소이고 핵심 요소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회 변혁이라든지 교수 학습에 대한 어떤 접근, 또 학습 환경, 또 학습의 내용, 학습의 결과 등등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큰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ESD는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도서관은 대학에서의 심장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우리 학교에서의 도서관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그 목표를 향해서 2030년까지 우리 예비교사들을 위해서 뭔가 그 쾌적한 어떤 공간을 대여해주고 또 그런 공간에서 우리 예비교사들이 미래의 교육을 또 우리 현재의 어떤 삶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이 기획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래 도서관들은 크게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서 중심에서 이 공간 중심으로 말하자면 이제 혹시 몰라서 준비하는 이 소장 중심인데요. 도서를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죠.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장 중심의 어떤 도서관 기능에서 접근 중심의 어떤 그 도서관의 기능 이런 것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또 독서실의 어떤 기능 같은 것도 또 휴식이라든지 문화, 소위 그 복합 공간으로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도서관도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 반영돼 있고요. 또 도서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제에 개선을 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도서관에서 어떻게 그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점은 이제 주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 상생 이런 것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또 지역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 되도록 하자,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휴식 공간이 부재하고 또 디지털 환경이 미비하다, 또 조명이 밝지 않아서 눈의 피로도가 높은 점, 또 인테리어도 좀 아늑한 환경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이런 점들을 좀 반영하면서 도서관 공간이 개선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공사 전의 모습입니다. 벌써 그 아련하실 건데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런 그 것들이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 현재는 볼 수 없는데요. 이런 그 모습들이 현재 이제 그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변해 있는데 그 모습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공사 전의 어떤 현황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제 육성 사업비를 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먼저 설계 용역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설 공사, 또 실내 인테리어, 또 네트워크 공사 이런 것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후 기자재 및 이 비품 교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대 도서 분실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열람실의 자석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였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전자 스크린 등 기자재를 교체하였으며 도서관 활용 수업실에 가구를 비치하고 휴게 공간, 가구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아까 전에 공사 전의 모습과 한번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지금 바뀐 모습을 좀 보시면 이 모습은 이전의 모습이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전의 모습이 이제 많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구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했던 이런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2020년 10월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서 2021년 6월에서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9월 7일 날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바뀐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테마로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대화가 가능하고 또 자유로운 어떤 공간, 소통, 휴식, 음료가 가능한 이런 활동 공간을 마련하였고, 두 번째는 이 놀이, 게임, VR, 보드 게임 이런 것 등등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적 공간을 마련하였고, 또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강좌, 전시, 또 도서관 활용 수업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을 꾸미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등교사들의 어떤 지속 가능 발전 역량, 이게 이제 우리 이 어떤 미래 사회에서 또는 현재 사회에도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현재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또 교육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러한 어떤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방향들은 도서관 활용 수업을 통해서 초등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역량을 신장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하는 그런 방향의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의 다양한 형태 변화와 또 기능을 점차로 확장하려는 그런 시도도 여기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과 방향 하에 도서관 활용 수업실을 이용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또 도서관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은 카페 같은 어떤 편안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독서라든지 또는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도보가 있는데요. 좀 이따 사진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공간에 이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7가지의 어떤 개념들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 개념을 제시해 둔 것은 이 공간에서 학생들이 드나들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지속 가능 어떤 교육이 얼마나 핵심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예비 교사들이 그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며 가며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런 7가지 어떤 개념들을 그 공간에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든지 생태계,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 이상의 관계, 세상 속의 관계, 세계 정치, 협력적 회복, 이런 것들이 이 주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를 그 보드 형태로 만들어서 이와 관련된 이제 그 활동들,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하였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서 독서를 한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하면서 보게 되죠. 이런 17개 목표들을 보면서 부지불식 중에 이런 개념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공간에 이 17개 목표를 보드 형태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제 공사 후의 모습입니다. 아까 공사 전에 그 사진의 모습을 2번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그 공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의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그 공간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 1층 로비하고 예전에 그 정보 검색실에 해당되는 그 공간입니다. 주 공간은. 그래서 정보 검색실이 있던 공간은 이제 도서관 활용 수업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폴딩 도어에 지금 그 2번째 그 이미지에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2050년까지 유엔이 제시했던 어떤 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7가지 개념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제시해 두어서 이 도서관이 지속 가능하는 사회 또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 공간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장차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런 것들을 이미지 형태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 정보 검색용 PC 테이블이라든지 천정 LED 및 빔 프로젝터 등등 기존의 그 조명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로비, 안내 데스크, 좌석 관리 시스템, 또 소모임, 라운지, 그 옆에는 이제 북 큐레이션 같은 거, 지난번에 이제 그림책과 관련된 북 큐레이션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그 로비에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비치해 두어서 학생들이 오며 가며 여러 가지 그 도서의 행사라든지 또는 향후의 어떤 교육에 관련된 핵심 주제라든지 이런 것 등을 좀 자각할 수 있게 계속 활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공간을 우리가 이제 만들고 거기에서 몇 가지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도서관 활용 수업 프로젝트가 이제 2팀이 그 공간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도서관 활용 수업을 통한 예비교사의 문식력 및 창작 능력 증진과 관련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VR 기기 활용 신체 활동 교육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미션 챌린지 행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그 프로젝트 또 챌린지 행사 등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자평할 수가 있습니다. 동화 및 그림책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초등 예비교사의 문식력을 향상하고 창의성을 개발하였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의 VR 체험실을 활용한 도서관 활용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였고요. 도서관의 도서 대출 등 기본 역할 외에 휴식과 놀이 공간, 탐구 공간으로 점차 도서관을 확장시키는 어떤 성과. 다음에 도서관 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활성화, 또 이용자의 어떤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도서관 활용 수업 등 여러 가지 이벤트와 관련된 모습들을 찍어둔 이제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뭐 도서관 활용 수업이라든지 VR 체험, 뭐 콘텐츠 진행이라든지 오큘러스 체험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공간 또는 주변 공간 등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도서관 공간 개선 사업 9월 7일 날 이제 개소식을 하면서요, 거기에서 이제 ESD 이 우수 작품 상영회를 또 개최하였습니다. 이 상영 작품들은 이제 우리 학교의 지속가능 발전 센터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찾다, 뭐 이런 주제로 공모전을 하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수상하였던 작품을 2개 선정하여 그날 그 상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상영회를 통해서 이 공간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지 또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런 것과 이런 것을 위한 공간이고, 앞으로 우리 예비 교사들이 이런 걸 위해서 역량을 함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도서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시시키기 위한 그런 점도 여기에는 들어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업사이클링 팝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북램프 및 북트리 만들고, 또 뭐 그림책 릴레이 활동을 하고, 우리 가족 성캐쳐 모빌을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도서관이 그 지역, 우리 예비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공생하고 협력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이었지만 지역민 대상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민이 좀 유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가족 단위였기 때문에 가족 간의 어떤 그 유대감 이런 형성에도 우리 도서관이 기여를 하였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장차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점차 우리 도서관이 지역민과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서관의 어떤 공간 개선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 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해서 교육이 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역할에 있어서 도서관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향후로도 이런 그 방향과 관련해서 도서관이 이제 여러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계속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튜브에서 약 40여 분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공간 개선 사업 관련해서 추진한 예산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번 그 공간 개선 사업의 총 예산은 한 2억 5,30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육성 사업비가 1억 2천 정도 사용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대학 회계 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 예산이 한 1억 3,300 이렇게 사용돼서 전체 그 예산이 2억 5,300 이렇게 되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건축 공사비가 1억 7,300, 또 기자재, 일반 뭐 비품 구입비 등등으로 8천만 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수 사례 발표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광주교대 예비교사 지식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발표는 이재호 교육연구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연구원장 이재호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국립대학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대학 그 예비교사 지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뭐 예나 지금이나 이 교육 양극화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기초학력 문제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더욱 문제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그 기초학력에 방점을 두고요. 이 기초학력 우리 지역의 학생들의 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우리 대학의 예비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그 교육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 예비교사들이 현장 교사가 되기 때문에 현장 적응성 강화를 통한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목차는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이제 요즘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이 학력 미달이 늘고 또 우수 학생이 줄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교육 결손의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육 회복에 대한 그 관심이 좀 증대되고 있고 또 올해도 이제 교육 회복에 관한 그 강화 방안을 이제 아마 그 교육부를 비롯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이제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제 그런 학력 미달 증가와 교육 결손 문제의 심각성은 다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교육부 장관께서도 그 교육부의 첫 번째 정책 과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결손 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학력 격차와 관련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내용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학습 격차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거,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대도시와 또 읍면 지역을 대비했을 때 기초학력의 미달 이 퍼센티지의 차이를 현격하게 이제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교육 격차의 해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대학에서는 이 학생들의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이 국립대학의 이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학은 그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 목적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 또 이런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신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까 하는 데에 이제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명은 이제 예비교사 지식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그 정보전산원장님께서도 이제 이 예비교사 지식할 때 이 지식이라는 용어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에 대한 이제 논의를 좀 하긴 했었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식이라는 것은 뭐 정서나 행동과 대비되는 또 구분되는 어떤 그런 통념적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염두에 두는 것은 이제 이 지식이라는 용어 자체 속에 그 교육이라는 총체성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자는 이 전남 지역의 이 농촌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이제 집중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는 우리 대학의 이제 재학생들인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4학년 학생들은 이제 임고 취업 준비가 있기 때문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근교인 화순교육지원청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만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이제 멘토링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요. 종래에는 이제 학기 중에 이제 시행해오는 방식을 좀 더 보완하고 확대해서 토요일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순과 담양은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 및 그 멘티 학생들의 이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초학력 하면은 이제 말하고 듣고 뭐 세마는 뭐 이러한 3RS 여기에 이제 가장 집중적인 방점을 두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부진한 그런 그 기초 교과에 대한 지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제 진로 상담, 학습 코칭, 또 멘티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 관련 상담까지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마 다른 대학과 다르게 우리 대학의 좀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제 1차적으로 예비교사들은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비교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현장에 투입되기보다는 멘토링 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재작년과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연수 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해력과 수해력에 초점을 두어서 그 재학생들 중에서 이 연수에 참여해서 이수증 합격을 한 친구들 그 학생들이 1차적으로 이 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러닝 온라인 그 강의 이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순 담양교육지원청 그리고 또 우리 연구원 그리고 이제 그 멘토링 단위학교와의 3자 간의 그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3자 간의 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이제 기초학력 책임교육의 이제 안전망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망 시스템을 저희가 부단히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대학에서 예비교사들이 이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 이제 학교에 가서 재능 기부를 하고 또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큰 틀을 프레임을 저희들이 짜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보시는 그 이 사진은 작년에 이제 전남교육청과 또 우리 대학 간의 이제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문제성을 저희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또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공존하면서 협의를 추진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색을 했고요. 또 그
실제로 멘토링을 수행한 화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이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멘티 학생들을 선정하는 그러한 체제를 이제 구축했습니다. 보시는 이제 사진은 이제 화순 지역의 두 개 학교 초등학교에 이제 우리 예비교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멘토링을 활동하는 이 장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순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중학생들도 저희들이 이제 확대해서 했는데 이 중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더 집중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읍내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의 학생들도 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순 지역은 사실 재작년부터 이제 쭉 활동을 해왔고 작년에 이제 좀 더 이제 활성화를 시켰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담양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멘토링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사진은 작년에 이제 우리 대학 총장님과 또 담양 군수 그리고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 3자 간의 그 업무 협약식을 저희가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례는 우리 대학이 이제 차별화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특별한 사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라남도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또는 그 지역교육지원청과의 어떤 연계 속에서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하는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그 담양군청과 군청에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사업 제안을 하고 또 군청에서 흔쾌히 수락을 해서 담양 장학회를 통해서 이제 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보도 자료는 이제 예비교사 지식 멘토링 관련해서 그 활동한 그 저희들이 현장 그 담임 교사, 그 멘티 학생이 있는 담임 선생님 그리고 멘토들 들 간의 이제 만남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화순에서. 그래서 직접 우리 대학에서도 가서 격려하고 또 그 귀 기울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협력 강사제 이제 활동한 이제 보도 자료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성과의 우수성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이 멘토링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이제 95점 그리고 이제 93.3점이라는 이제 높은 점수를 이제 상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처에서의 이제 교육 역량 강화 지수도 84.2에서 89.4, 86.7에서 89.2로 이제 향상됐다라는 것을 됐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의 문제,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교사의 현장 체험 실습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관연도 대비해서 활동을 좀 더 확대하고 보완함으로써 좀 더 이 활동의 내실화를 기해서 이제 운영했다는 점이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기대 효과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국립교원 양성대학으로서의 교육 현장에 어떤 기여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의 이제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획처장 발표하신 것처럼 공공성 강화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이 교육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에 우리 대학에서도 이제 기여를 일정 부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앞으로 이제 교사가 될 우리 예비 교사의 지도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이 소명 의식이 이 활동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향상이 된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그 지역 유관기관과의 이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지역사회 교육에 이제 기여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교육청 그리고 이제 광주시교육청 또 우리 대학 지역 또 다른 군청이나 시청과 같은 기관과
이 3자의 협의의 망을 이제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의 및 탐색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행한 이 기초학력 프로그램, 예비교사 지식 멘토링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더 이제 보완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14일에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국가기초학력센터가 있거든요. 이제 국가기초학력센터에서 우리 대학의 이 사례가 기초학력 이 멘토링 사업이 전라남도 교육청 또는 광주시교육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는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대표로서 직접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우리 대학의 성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국가 기초 학력에 관한 최근의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부단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회복과의 어떤 단순한 이제 외적 연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적 연계성을 고려해서 우리 대학만의 이제 기초학력 운영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초점화가 된다면 우리 대학이 이제 한층 더 기초학력 그 교육 분야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기초라든가 또는 학력, 그리고 이 두 용어를 합한 기초학력의 의미 지평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초라는 용어는 건축학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토대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기초의 의미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제 기초학력하면 수해력, 문해력 여기에만 좀 한정돼 있고, 사실 수해력과 문해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사실 온라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오히려 이 기초학력의 부분을 좀 더 의미 지평을 확장해서 이게 이제 학습 대상으로서의 그 초중등학생도 당연히 수혜가 있지만 그것을 지도하는 그 멘토로서의 예비교사의 어떤 그 기초가 되는, 지식의 기초가 되는 인성 발달, 예를 들면 뭐 지식, 정서, 의지, 동기, 사회성, 도덕성, 습관 등의 문제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러한 세 가지를 고려한 우리 대학 기초학력 연수 자료를 좀 정책 연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을 한다면 훨씬 더 이 기초학력의 어떤 선두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장성교육지원청에서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육장님 말씀도 이 기초학력의 의미 지평을 좀 넓게 해서 그것을 총괄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광주 교대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성교육청과 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또 최근에 이제 곡성교육지원청도 저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실 뭐 기초학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 때에 519년 동안 그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서당의 그 주요 교재가 바로 소학이라는 책인데, 그 소학이 사실 그 중국 송나라 남송의 학자인 주희, 이제 존칭해서 우리가 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희가 자신의 이제 동료이자 제자인 그 유자진과 함께 그 당대의 학생들의 기초 수학 능력의 부족을 절감하면서 만든 책이 바로 편찬한 책이 소학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UC 버클리나 하와이 대학 쪽에서 이 기초학력 기초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 동서양의 어떤 그 연구 성과나 그 방향성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또 현재성의 지금 국가 기초학력에 대한 방향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우리 대학 또는 우리 부서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무처장님. 이제 처음 시행을 했고 19년부터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백서로 좀 만들어서 전면 대면 수업 그리고 차기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한 백서라도 발견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아마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기초학력센터에서 지난달에 발표를 할 때에도 지금 국가기초학력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해서 단위학교에서 국가 기초학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되 일종의 이제 미니멈 에센셜 최소 필수 조건으로 만들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좀 프로그램화할 수 있고 특성화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기관 또 대학 교사 양성 대학과 함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백서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분들에 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자 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혁신사업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일손사업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학생들이 주최하는 공부 참여해서 이제 그것을 할 때 이제 학생 입장에서 제가 어떤 때 이런 거를 왜 참여 안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또는 뭐 이런 의견을 어떤 했을 때 늘 거기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우리는 기본 교육과정에 과목들이 있고 그거에 뭐 충실하고 받을 수 있고 그거 잘 이수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 그걸 전혀 부담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통해서 느껴서 저라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이게 교육과로 계속 많이 이런 활성화되다 보면 오히려 주인 교육과정에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 무시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교육과정 내에는 어떻게 좀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매듭으로 사실 기존에 하는 사람들 안 하는 학교에 가서 보조하는 것 그런 것도 연결시킨 것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더블로 추가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건 선택이긴 하지만 학생이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 포함이 되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이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 이제 학습 보조교사제 광주교육청 단위학교와 해서 이제 그거를 학점 교육 봉사 실습으로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게 아마 좋은 평가를 계속 받아왔던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총장님 모시고 담양교육청 산하 이제 초중학교 방문을 멘토링 학교를 했는데요. 그때도 총장님께서 이제 전남 지역과도 그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아마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그렇죠.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내주는데 아이들이 그냥 툭툭 내뱉는 얘기인데 저희 지금 멘토링 가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이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메인이 교육과정인데 이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 오히려 정말 메인이 자꾸 위축되는 학생들 입장이고 기대니 이거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계속 없고 이루어지니까 잘 형성되니까 정말 좋은 거는 교육과정 안에서 좋습니다. 제대로 했을 때 의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이십니다. 투 트랙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면 한 트랙은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봉사 실습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활동. 또 하나는 이제 대학생들이 학기가 끝날 무렵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수업이 학기 중이잖아요. 그런 기간이나 방학 중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내실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현장 적응성 강화의 기회의 두 마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비교과 프로그램 체험 수기에 대한 학생 인터뷰 영상 시청해 있겠습니다. 역시 약 2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이공학과 이민혁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예비교사의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아이에게 제가 직접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예비교사로서 한층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길어야 한 달 동안 가는 교육 실습이나 단기적으로 교육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이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정해진 학생과 함께 지속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마치 그 학생은 교사가 된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이나 그런 학습 활동 같은 걸 지원을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교사로서 한층 더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앞으로 다문화 멘토링처럼 예비교사와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비교사들에게도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과교육과 이공학과 박준입니다. 저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 중에서 화순 지역에 방문하는 예비교사 지식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동했었는데요. 지난 여름에 화순 지역 아이들과 만나면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화순 지역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며 예비교사로서의 역량도 키울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교사로서의 사명감도 분명히 얻어갈 수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과 같이 협력하며 보조강사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동료 교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나도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었어서 무엇보다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우분들이 이런 뜻깊은 활동들을 많이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 광주교육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포럼을 위해 참석하시고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2022년에도 저희 기획처는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토대로 사업 목적에 맞게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총장님, 기획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직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재정지원사업단과 기획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